CPB 후 터미네이팅을 진행한 완전히 끝난 과정에서 이 펌프를 통해서 인퓨징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결국에는 이제 혈압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볼륨 자체가 없어서 혈압이 떨어진다는 뭐 그런 판단하에 이제 프리로드를 증가시켜 주기 위해서 보통 대부분 진행을 합니다. 이 CPB 후에 볼륨을 주는 이 볼륨이 필요한 이런 것들은 크게 이제 뭐 세 가지 이제 뭐 원인으로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데, 리워밍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제 페리페랄 이 베스큘라의 베드에 이 혈압이 떨어지면서 이 바소 다일레이션이 되면서 이 볼륨이 계속 이제 그 심장 쪽으로 못 올라오는 이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제 보통 체외순환 CPB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이 혈압이 우리가 보통 미인에서 70에서 80 사이를 뭐 많게는 뭐 60에서 뭐 많게는 90까지 이런 범위를 이제 유지를 하라고 하는데, 이보다 떨어진 경우에서는 보통 이 리저버 드레인 레벨 자체가 줄어들게 됩니다. 이 원인은 보통 3분의 1이 이 동맥이고 3분의 2가 정맥인데, 이 대부분 정맥에서의 이 혈액량의 리저버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이 혈압이 낮으면 이 정맥에서 이쪽 아래 쪽으로 볼륨을 밀어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혈압을 올리게 되면 아마 리저버의 이제 레벨이 이렇게 있다가 올라가는 거를 아마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실 텐데,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 이 정맥 베드에서 혈액을 못 올려서 계속 그쪽에서 이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볼륨 자체가 자꾸 줄어드는 거고, 혈압을 올리기 위해서는 이때는 만약에 볼륨 자체가 많다고 판단했을 때는 이때는 이제 약을 바소 컨스트릭터를 사용을 해서 혈압을 좀 올리는 게 더 이제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볼륨을 주면은 어느 정도까지는 영향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 혈압 자체가 지금 바소 다일레이션으로 해서 많이 넓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를 좀 줄여줘야지. 이제 정맥에는 다 아시다시피 이게 판막이 있는 거 아실 겁니다. 그래서 판막에서 볼륨을 밀어 올릴 텐데, 정맥으로 해서 이제 아래로 볼륨을 밀어 올리게 되는데, 이러지 못하는 상태가 되면 이제 계속해서 볼륨만 이제 들어가는 이 바소 다일레이션으로 인해서 이 볼륨만 이제 이 정맥 베드에 더 많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꼭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 똑같은 얘기인데, LV 다이아스톨릭 컴플라이언스가 이 필링 프레셔가 이제 그 어떤 이런 바소 다일레이션으로 인해서 혈액을 못 올려서 이런 경우 똑같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볼륨이 RA로 들어와야 되고, 그 다음에 RB로 가서 이제 이 풀모나리 베드를 거쳐서 다시 LA로 와서 LB로 와야 되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이 잘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이제 당연히 이제 LB의 볼륨도 없게 되고 이제 혈압이 떨어지는 것처럼 이제 이렇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물론 이제 이 펌프 블러드를 통해서 볼륨을 밀어 넣어 줄 수 있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제 혈압을 조금 더 상승을 시키는 어떤 약의 도움을 받아서 상승을 시키는 게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 더 우선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이제 블리딩이 지속적으로 그 인트라베스큘라 내에서 밖으로 빠져나오게 되면 당연히 이제 이 볼륨 자체가 없기 때문에 혈압이 낮게 될 겁니다. 그래서 혈압을 올리기 위한 방법으로 이제 펌프에 남아있는 회로에 남아있는 볼륨을 이제 주게 되고, 이 펌프에 볼륨이 없다면 당연히 이제 마취과 쪽에서 이제 볼륨을 계속 이제 주입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이제 크게 나와 있는데, 이제 만약에 출혈이 그렇게 뭐 이 수술 후에는 이제 출혈이라는 어떤 이제 변수가 항상 존재를 하지만, 이 출혈이 만약 이렇게 많지 않은데 혈압이 잘 안 올라간다 그러면 볼륨의 양은 또 많은 것 같다. 이렇게 당연히 이제 모니터를 봐야 되겠죠. 모니터를 보고, 그러니까 심장 안에만 볼륨이 없는 거지 이 전체 가지고 있는 볼륨량은 많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이 아래 쪽으로 볼륨을 밀어 올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이제 그런 어떤 생각을 계속 해주시고, 그 약을 쓰든 어떻게 하든 좀 방법을 찾아서 이 리저버 쪽으로 볼륨을 밀어 올릴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좀 찾아야 됩니다. 이 리저버가 없기 때문에 이제 위닝을 하고 나서는 이제 RA 쪽으로 이제 볼륨이 다시 유입이 될 수 있도록, 그 정맥 베드에 있는 혈액이 이제 밀고 올라올 수 있도록. 근데 또 너무 과도한 혈압을 상승을 시키면 오히려 또 드레인이 줄어들게 됩니다. 반대로. 그래서 이제 너무 많은 혈압, 그러니까 적정한 혈압을 유지를 해야지, 너무 약을 뭐 바소 컨스틱터를 너무 많이 써가지고 혈압 자체를 너무 과도하게 혈관을 이게 축소를 해버리면 이 압력은 올라가지만 이제 혈액이 이제 더 이상 갈 수 없는 압력 자체가 너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장 이제 옵티멀한 혈압을 이제 유지를 해주는 게 가장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카디악 펑션을 이제 메저링을 해야 될 텐데, 이제 뭐 아ortic 캐뉼라를 이제 제거하기 전, 이제 프로타민이 들어가기 전에 이제 카디악 펑션은 이제 이제 측정이 돼야 되고, 뭐 만약에 이 측정 과정에서 BP가 적정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이 SBR이 높은 상태에서는 이 적절한 혈압을 이제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뭐 BP가 낮다는 이유로, 그래서 이제 약을 많이 쓰여서 혈압을 상승을 시키는 바소 컨스트릭터를 사용을 해서 약을 올리게 되면 결국에 이제 순환 자체, SBR 자체가 너무 높아지게 되면 이 순환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그 확인을 해서, 결국에는 중요한 거는 이 볼륨 자체가 어느 적정선을 유지한 상태에서 이제 혈압을 이제 유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펌프도 마찬가지로 이 펌프에서 형성되는 플로우가 충분히 유지된 상태,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GDP 관련돼서 환자에게 충분한 산소가 공급이 되고 있는 이런 펌프 플로우 상태에서 그래도 혈압이 낮다고 하면 이제 어떤 약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텐데, 이 펌프의 이제 플로우가 적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혈압이 이제 낮다고, 그래서 여기에서 약을 써버리면 이제 펌프 플로우는 더 이제 더 안 좋아지는 이제 이런 악순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조직의 이제 산소 공급 자체가 좋아지지 않을 거고, 그렇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또 환자에 대한 어떤 그 셀에 이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또 그 여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항상 심장도 마찬가지 이 볼륨이 적정한지, 펌프도 마찬가지 펌프 플로우가 이 환자의 지금 적정한 이 펌프 플로우를 유지한 상태인가를 꼭 먼저 확인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꼭 확인을 하고, 적정한 이 옵티멀한 이제 BP를 유지를 하는 거는 결국에는 이 볼륨이 제일 중요합니다. 카디아 펌프 플로우도 중요한 거고, 펌프 상황에서는 이 펌프가 꺼진 상태에서는 심장 이제 LV 안에서 어느 정도의 이젝션이 일어나는지, 볼륨이 들어오는지, 이 부분도 상당히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마땅치 않다 그러면 이제 어떤 뭐 아이노트로픽이라든가 아니면 바소 컨스트릭터, 아니면 혈압이 또 너무 높다 그러면 이제 바소 다일레이터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해서 이 적정한 이제 그 혈관 상태를 이제 만들어 줘야 될 겁니다. 아니 뭐 요즘은 수술실에서 TE는 거의 루틴으로 뭐 사용 안 하는 병원이 아마 없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이 TE를 통해서 이 카디악 아웃풋을 이제 더 메저링해서 이제 적정하게 카디악 펑션을 이제 유지를 이제 해야 됩니다. TE를 통해서도 볼륨이 있는 없는지를 충분히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확인을 하고, 이 체순환사의 경우에는 이 TE를 좀 뭐 마취과 사이드에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볼 수는 없습니다. 위닝 과정에서는. 그러면서 위닝 과정에서 이 중요한 거는, 물론 이제 마취과 선생님이 말씀도 해주시지만 이 전체 모니터, 심장에서 이제 LB에서 이 펑션을 해주는 이 나오는 모니터 LB라든가 RB, 이 모니터를 적정하게 분석을 해야 됩니다. 분석을 할 줄 아는 그 능력이 필요하고, 계속해서 이제 환자를 파악하려고 하는 노력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보고도 이제 환자의 상태가 어떤지 뭐 서전이라든가 마취과 선생님한테 뭐 오히려 또 리커멘드를 할 수도 있는 그런 이제 상태, 그런 어떤 능력들은 좀 키워야 된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이제 카디악 인덱스가 중요하겠죠. 이제 카디악 인덱스가 이제 바디 서페이스 에리아 카디악 아웃풋을 나누기 카디악 인덱스인데, 이 카디악 인덱스가 우리가 알고 있는 2.2, 뭐 2.4 정도는 이제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항상 계산이 뭐 요즘은 뭐 그 이비천이라고 하는 그런 장비를 통해서 이 펄스 기반이기 때문에 이제 이 펄스가 있는 상태에서는 이 이비천을 통해서 카디악 아웃풋, 뭐 카디악 인덱스, 뭐 SBR, 뭐 여러 가지 다 이걸 컨티뉴스하게 이제 측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보면서 또 마취 과정에서 이게 이제 약이 필요한 건지 아니면 볼륨이 필요한 건지, 뭐 이런 것들을 뭐 SBB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스트로크 볼륨 베리에이션이라고 하는 이런 수치들, 뭐 SBBI, 뭐 인덱스 또 따로 다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가지고도 이제 환자에게 어떤 이게 약이 필요한 건지 아니면 볼륨이 필요한 건지, 아니면 이게 카디악 펑션 자체가 떨어져 있는 건지,
뭐 SBI도 보통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도 다 체외순환사도 이해를 하고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정확하게 그 환자의 상태를 판단을 이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뭐 일반적으로는 카디악 인덱스가 뭐 2.0, 뭐 2.2, 2.4 이 정도는 돼야지 이제 CPB를 이제 터미네 영구적으로 이제 퍼머넌트하게 이제 영구적으로 퍼머넌트하게 완전히 이제 제거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뭐 일반적으로는 당연히 이제 2.2 이상이라고 했을 때 이제 노말이라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상태를 이제 얘기를 하고 뭐 카디악 인덱스가 이제 처음에 이제 수술 전과 수술 후를 비교를 하라고 했는데 이 수술 전에 많이 떨어져 있던 환자가 만약에 뭐 카디악 인덱스가 1.8이었다. 수술 후에도 1.8이다 그러면 이 상태가 더 환자 상태가 너무 중해서 이제 바로 회복이 수술 후에도 회복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감안을 해서 전체적으로 생각을 해야지 우리가 알고 있는 정상 범위 이 2.2가 정상인데 이거보다 낮다고 해서 이게 환자가 위닝이 안 되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제 환자를 좀 더 면밀하게 이제 파악을 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한데 중요한 건 그런 것들 파악하려고 하면 어떤 지식적인 이론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좀 책들을 좀 많이 보시고 그 어떤 이론들을 정확하게 환자한테 접목할 수 있는 그런 좀 능력들을 좀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